AWS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팀의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최승호, 이하영입니다. 템과 함께 AWS 클라우드 더 똑똑하게 운영하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ELB 프리워밍을 활용하여 대규모 이벤트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LB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프리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ELB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B 프리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ELB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일러스틱 로드 밸런싱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싱 서비스입니다. 줄여서 ELB라고 부르며 변동성이 큰 워크로드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고가용성의 로드 밸런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자면 로드 밸런서란 여러 대상 인스턴스로부터 오는 트래픽을 하나의 경로로 받아서 균등하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다수의 인스턴스 IP나 호스트 정보를 알 필요 없이 하나의 호스트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되고 로드 밸런서가 알아서 트래픽을 적절히 처리해주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는 만약 뒤에 있는 인스턴스 중 하나가 다운되거나 오류가 나면 해당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 새로운 인스턴스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트래픽을 새 인스턴스로 분산시켜 줍니다. ELB는 다양한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HTTP 및 HTTPS 워크로드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부터 고성능 TCP 기반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리고 트래픽을 검사하는 GWLB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더 이상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 않고 앞으로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더 나은 성능과 기능을 제공하는 ALB나 NLB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ELB는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아마존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IP 주소, 람다 함수 등 다양한 대상 워크로드에 자동으로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LB는 기본적으로 한 리전 안에서 작동해서 여러 서비스에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하나의 가용 영역이나 여러 다중 가용 영역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엔드 인스턴스들에 대한 헬스 체크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인스턴스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LB가 제공하는 세 가지 로드 밸런서는 모두 어플리케이션의 내결함성을 위해 필요한 고가용성, 자동적인 확장 및 축소 기능, 그리고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ELB 프리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LB 프리웜은 갑작스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AWS에 요청하여 ELB 리소스를 미리 늘리는 사전 워밍업 작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ELB는 부하 분산과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러 리소스가 조합되어 서비스가 됩니다.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스스로 노드를 늘리거나 노드의 스펙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즉 스케일 아웃 또는 스케일 업을 수행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ELB 프리웜이 왜 필요할까요? 오토 스케일링의 경우 약 5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체감하시는 시간은 약 7에서 8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스케일 아웃 또는 스케일 업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노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스케일링이 결정되었을 때 노드를 새롭게 생성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ELB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 전략으로는 스로틀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분 이내의 트래픽 증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상 트래픽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용량을 갖도록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는 프리웜이 필요하고 서비스의 성능 저하나 스로틀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나 마케팅 등으로 인한 급격한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AWS 서포트 센터에서 ELB 프리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프리웜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ELB는 자체적인 스케일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증가하면 노드를 어떤 전략으로 늘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그와 반대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줄어들거나 없을 때에는 일정 수준 이하로 노드를 줄이는 전략을 가집니다.
프리웜을 설정한다는 것은 ELB 용량의 최소 수치를 미리 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ELB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수치를 정해주는 것이고, 만약 이 수치 이상으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스케일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더 이상 없거나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프리웜이 정해진 기간 동안은 정해진 최소 수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용량의 수치를 정해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ELB 프리웜을 통해 ELB 용량의 최소 수준을 설정하게 되고, 프리웜을 통해 최소 수준이 설정되고 나면 정해진 수준 이하로 용량이 내려가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ELB 용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ELB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인 LCU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이 LCU에 대해서 승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CU는 로드 밸런서 캐퍼시티 유닛이라고 하며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처리하는 차원, 즉 디멘전을 측정합니다. 바로 이 단위로 ELB의 캐퍼시티를 산정할 수 있게 되며 총 4가지 디멘전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디멘전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디멘전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초당 얼마나 많은 새로운 커넥션이 생성되는지, 그리고 분당 얼마나 많은 활성화된 커넥션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 용량이 ELB를 통해서 처리되는지, 즉 데이터의 인아웃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많은 룰이 평가되는지에 따라 측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룰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경우 HTTP 헤더나 페이로드에 기반한 많은 다양한 형태의 룰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의 LCU는 다음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당 25개의 새로운 연결, 즉 1분에 1500개의 새로운 연결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분당 3000개의 활성화된 연결수, 그리고 아마존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또는 IP 주소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GB의 인아웃 처리량, 만약에 람다 함수를 타겟으로 한다면 약 0.4GB의 인아웃 처리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당 약 1000개의 규칙 평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객분이 예상하신 수치가 만약 초당 새로운 커넥션이 75,000개, 즉 75,000 RPS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데이터 처리량, 즉 프로세스드 바이트가 약 8KB라고 가정한다면, 이를 하나의 LCU가 처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새로운 커넥션 기준으로는 75,000 RPS를 약 25 RPS, 즉 초당 25개의 커넥션으로 나누게 되어 약 3000 LCU 정도 소모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드 바이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의 요청이 8KB이고 75,000개의 초당 요청이 있고, 프로세스드 바이트는 1시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게 되면 약 2160 LCU를 소모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상대로 이를 고객이 다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높은 LCU에 따라 약 3000 LCU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과금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프리웜 계산기에 넣게 되면 조금 수치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SSL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Keep Alive 사용 여부에 따라서 Keep Alive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약 2750 LCU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Keep Alive를 사용한다면 약 690 정도의 LCU의 준비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Keep Alive 사용 여부에 따라 LCU는 대략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으며, 평균 프로세스드 바이트는 최대 250KB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분들께서는 IEM을 수행할 때 프리웜을 진행하게 됩니다. IEM에 대해서는 본 채널의 IEM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웜 요청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템플릿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는 11개의 질문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ELB에 DNS 이름을 명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고객분들의 어카운트에는 다양한 ELB가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웜이 필요한 ELB의 도메인 이름이나 ARN 정보 등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시작 그리고 종료 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체 기간이 한 달을 넘어가면 프리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한 달씩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벤트가 한 달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명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 형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제공됩니다. ALB의 경우 TLS 터미네이션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RPS, 즉 초당 요청 수와 요청당 리스폰스의 평균 크기를 입력하여야 하며 ALB가 몇 개의 가용 영역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백엔드 인스턴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백엔드 인스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프리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패턴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질문이 있으며 백엔드와 퍼시스턴트 커넥션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기입하신 후 케이스를 생성하고 오픈하시면 AWS의 서포트 엔지니어가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ES 고객의 경우에는 담당템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케이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프리웜이 신청되고 준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이는 담당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ELB 프리웜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질문이 중요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치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로드 테스트를 진행한 후 클라우드 워치의 매트릭 정보를 기반으로 LCU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상당히 정확한 산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이벤트가 있는 경우라면 이벤트 5일 전,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전에 프리워밍 케이스를 생성하고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과거에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벤트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프리웜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워밍을 진행할 ELB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ELB에 대해서 각각 필요한 수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B는 변동성이 큰 워크로드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고가용성의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ELB 프리웜은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AWS에 요청하여 ELB의 리소스를 미리 늘리는 사전 워밍업 작업입니다. 사전 워밍업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대규모 이벤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LB 프리웜은 5분 이내에 트래픽 증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케이스를 생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분들께서는 담당 템과 협의하여 프리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LB 프리웜은 LCU 단위로 계산되며 여러 질문들을 포함하는 템플릿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크기의 ELB 캐퍼시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